이번에는 이제 자바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자바에 대해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인드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핵심적인 개념들, 좀 신기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좀 원론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C나 C++, 자바, 뭐 파이썬,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이 왜 탄생을 했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기계는 바이너리를 대응해요. 그러니까 이진법 010101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한테 뭔가를 시키려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바이너리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이 기계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면 이제 어떤 특정한 장치를 통해서 바이너리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기계한테 던져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등장한 게 어셈블리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그보다 좀 더 하이 레벨의 언어들,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제 C나 C++, 자바, 파이썬 같은 하이 레벨 언어들이 등장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작성을 하면 특정한 컴파일러나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이너리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하나는 컴파일 컨셉이랑 인터프리터 컨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런타임 이전에 이제 전체 코드를 한 번에 기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C나 C++ 등등이 있겠죠. 인터프레트 방식은 뭐냐면 이제 코드 한 줄씩 한 로우마다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별도의 컴파일 단계가 없고 이제 위의 방식을 채택하면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래밍 언어 요거를 이제 원시 코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목적 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생겨나거든요. 이제 바이너리로 컴팩트한 패키지가 생겨나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반대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뭐야 갑자기 좀 이상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행 속도는 컴파일 언어가 빠르고 이 생산 속도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행 속도가 컴파일 언어가 빠르다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죠. 개발자가 만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한 번에 기계어로 번역을 하니까 그 기계어를 이제 기계한테 던져주면 기계는 바로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 입장에서는 실행 속도가 빠르겠죠. 대신에 이게 생산 속도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 파이썬 쓰신 분들은 저한테 이게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파이썬 뭐가 있지? 뭐 자바스크립트 등등이 있겠죠? 얘네들은 이제 일단은 별도의 컴파일 단계가 없으니까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실행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줄씩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바로 번역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디버깅 하면서도 내가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바로 결과값을 확인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죠. 뭐 파이썬 쓰신 분들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고, 자바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두 가지 컨셉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바는 어떤 컨셉이냐면 위에 이 두 가지 컨셉 있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일단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JR이라는 게 있고 JDK라는 게 있거든요. JR는 이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자바 런타임 환경이에요.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여기에는 이제 자바 가상 머신, 이거를 이제 자바 비추얼 머신이라 해가지고 JVM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제 자바 언어를 실행할 때 꼭 필요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든 이제 이 컴파일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패키지고, JDK는 뭐냐면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 해가지고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갖춘 SDK예요. 위에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니까 자바 C라고 부릅니다. 컴파일러 뭐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면 JR만 있으면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바를 만들고 이제 자바 언어로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고 그것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겠죠. JDK도. 이게 원래는 우리가 자바 언어로 설치를 하면 이 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폴더별로. 근데 자바 11인가? 그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JDK 안에 제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바란 언어 자체가 뭐 유료화 된다, 모르다 말들이 많은데 이 자바란 언어 자체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자바로 개발할 때 쓰는 툴인 JDK가 이 JDK가 중에서 이제 오라클 JDK 유로가 된 거예요, 유로. 또 모든 부분에선 유로도 아니고, 이 상용에서 쓸 때, 그러니까 개인이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거슬린다 싶으면 그냥 오픈 JDK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M1 쓰다 보니까 줄루 이거 JDK 쓰거든요. 요거를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바는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8버전입니다. 8버전 8.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8, 11,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롱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LTS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 안정화되어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를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하거나 개발할 때도 요거 LTS, 롱텀 서비스라고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자바 11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서 이 자바가 이 두 가지 컨셉이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일단 개발자가 이 자바, 이 .자바 파일을 생성해요. 소스코드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바 C, 이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 바이트 코드 변환이 돼요. 그럼 이제 이 클래스 로드라는 놈이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이 비추얼 머신으로 탑재가 돼요. 탑재가. 그럼 이제 이 실행 엔진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이 기계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자 비추얼 머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시키면 이거를 이제 클래스 로드라는 걸 통해서 이 런타임 데이터 아래에 적재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익스큐션 엔진, 실행 엔진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너리로 변환이 돼 가지고 실행을 하거든요. 이거를 옆에 둘게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세 단계가 존재하죠. 저희가 한번 이 클래스 파일을 소스 코드를 만들면 이 소스 코드를 다시 클래스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이제 이 클래스 파일을 다시 JVM 내로 던지면 이제 JVM이 이제 실행 엔진을 통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실행 엔진이 어디 보자. 이 엑스큐션 엔진이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인터프리터하고 JIT 컴파일러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JIT 컴파일러는 Just in Time 컴파일러로 해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게 클래스 로드 이 클래스 로더로부터 받은 이제 런타임 데이터 아래에 있는 좀 옆으로 줄일게요. 점 클래스 파일 있죠, 이 바이트 코드. 얘를 이제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조각별로 실행을 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인터프리트 방식이랑 저스트 인타임 컴파일러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터프리트를 사용해요. 이 컨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하지만 이제 이 반복 코드를 발견하며 저스트 인타임 컴파일러를 사용해가지고 전체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하고 이제 원시 코드로 변경을 해요. 영화요 전체 그러면 이제 이 원시 코드는 이제 반복적인 메소드 호출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효율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가 그냥 헬로 월드를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찍고 내가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가 찍히죠. 그러면 이게 여기 가시면 이제 점 클래스 파일이 생성했어요. 바이트 코드인데 지금은 이제 디컴파일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소스 코드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쇼 바이트 코드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JVM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굳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 과정을 거치죠. 이 자바 파일 생성하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개발자가 점자바 파일을 생성하면 이걸 다시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변경이 되고 그 바이트 코드를 이제 다시 JVM이 실행 엔진을 통해서 다시 변경을 하잖아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면 자, 그 전에 저희가 이거 만든 겁니다. ch1 자바 파일을 만들고 조금 더 사전 지식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 있죠. 요런
점 자바 파일들이 모여 있는 폴더를 이제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지금 이제 이 자바 코어라는 패키지 제가 하나 만들었죠. 요거 이 src는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점 자바 파일들이 모여 있는 폴더예요. 이거 src는. 좀 들어가서 왜 이런 게 귀찮은 과정을 거치냐면 우리가 이 C나 이런 것들 갖추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컴파일을 하잖아요. 물론 C나 C 같은 언어들도 이 한 번의 컴파일 과정 중에서 이 컴파일 과정 안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한번 어셈블러로 변경했다가 다시 어셈블러 통해서 바이너리로 변경이 되고 또 링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바로 치면 이제 패키지들 모아서 하나로 합쳐주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한 번에 이제 하나의 컴파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개발자 입장에서 한 번 시행을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 링킹을 하죠. C 계열 언어들이랑 다르게. 여기서 뭐 C샵은 제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C나 C++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면 이게 컴퓨터의 입장에 생각하자면 컴퓨터는 CPU라는 게 있거든요. CPU가 일종의 뇌거든요. 뇌. 사람으로 치면 이게 CPU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게임을 다운받을 때 이제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이랑 이게 따로따로 설치 파일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기계어는 이제 CPU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이게 CPU 이 제조사마다 기계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CPU 종류에 따라서 인텔 CPU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암드 CPU 이게 같은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운영 체제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사실 같은 제조사여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큰일인 게 운영 체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운영 체제마다 이제 커널이 다르니까 이 소스 코드는 동일해도 실행 파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exe 파일이 통하는데 확장자가 통하는데 그게 이제 맥 환경이나 다른 리눅스 환경 같은 거에서는 안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게임을 다운받을 때도 우리 항상 OS별로 버전을 다르게 명시해 두죠. 그리고 또 CPU별로도 윈도우 버전, 맥 버전을 따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 파일은 이제 어셈블리어가 CPU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운영 체제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되면 다시 어셈블러로 변환됐다가 다시 또 기계어로 변환되고 다시 또 링킹되고 그런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플랫폼에 종속적이에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컴파일하고 나면 이제 바로 플랫폼 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소스 코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플랫폼, 다른 환경, 다른 운영 체제 뭐 그런 데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이 JVM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 C,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자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다 동일해요. 그리고 저희 소스 코드, 저희 언어 자체도 다 동일하고, 음, 문법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동일을 해가지고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면, 어, 내가 또 이러네. 좀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음. 이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면 그걸 이제 JVM에게 던져주면 이제 자바 비추얼 머신이 이제 각 플랫폼마다 맞게끔 다 변환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이 비추얼 머신 자체는 플랫폼에 정석적이겠죠. 대신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더 따로 설치를 하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바이트 코드로 변경을 하면 된 거죠. 똑같이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플랫폼이든 간에 자바라는 언어 자체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직성이 높겠죠. 보통 이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자바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어떤 기본 지식 같은 거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뭐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죠. 특히 요거 런타임 데이터 영역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랑 이제 실행 엔진을 저희가 파악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